제20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국민의당이 압승하고 새누리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총선 개표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여수 갑 선거구입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 43.9%로 당선. 여수 을 선거구 국민의당 주승용 후보 50.4%로 당선됐습니다. 순천 지역구입니다. 새누리 이정현 후보 44.5%로 당선.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 49.9%로 당선.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 51.1%로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지역은 단연 순천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유력한 야당 후보, 그것도 지역 정치 기반이 두터운 노관규 후보를 5.4%포인트 격차로 밀어내며 또다시 이변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후보의 당선이 갖는 의미를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호남에 도전장을 내민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예산 폭탄, 의대 유치 등 파격적인 구호와 공약을 내세우며 야권 표받친 순천 곡성에서 정치적 이변을 이뤄냅니다. 이후 1년 8개월. 두 번째 도전에서도 표심은 이 후보에게 기울었습니다. 2위 노관규 후보와의 격차는 5.4%포인트인 8,241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열세를 보였고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던 자신의 고향 곡성까지 타 지역구로 떨어져 나간 상황을 감안하면 이 후보의 총선 승리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당선이 지역 야권에 대한 반감과 심판론에 따른 결과였다면 이번엔 이 후보를 향한 직접적인 표심이 밀집한 양상으로 풀이됩니다. 진정성 있는 언행에 지역 곳곳을 샅샅이 훑어나간 친서민적인 행보. 주민들과의 긴밀한 스킨십은 채 2년이 안 되는 기간 여권 불모지에서 견고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또 한 번 미친 듯이 일하고자 합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호남의 중심부에 또다시 꽂은 여당의 깃발은 이정현 의원에게는 무엇보다 돋보이는 정치 이력을, 기존의 지역 정치권에는 민심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번에는 전남 동부 지역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들의 소감을 모아봤습니다. 지지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선거 캠프의 모습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으로 저희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셔서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를 선택해 주신 국민의 선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토대로 2017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에 힘있는 정치인으로 키워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 호남의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 그때 약속했던 공약이 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순천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여러분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하겠습니다. 시군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군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발전과 그리고 내년에 정권 교체에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여수시 갑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가 당선이 확실합니다. 여수 사람으로 여수를 사랑하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며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 당선자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소개합니다. 지난 1968년 여수에서 태어나 여수에 뿌리를 두고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온 이용주 국회의원 당선자. 학창 시절 유독 법과 정의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 당선자는 서울대 법대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간다. 서울대 졸업 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이 당선자는 자신의 뜻대로 검사의 길을 걷게 되고 지난 2013년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20여 년 공직을 마감한다. 이 당선자는 이후 여수의 법무법인을 설립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고 이때부터 정치에 뜻을 두게 된다. 고향 여수에서 받은 은혜를 중앙정치로 되갚겠다는 생각에서다. 이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공천된 뒤 더민주 송대수 후보와의 치열한 격전 끝에 마침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여수 남해간 한려 해저터널 건설과 다도해 섬박물관 설립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업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제 20대 국회의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이용주 국회의원 당선자. 기득권의 구태 정치를 부정하고 깨끗한 정치를 역설하는 이 당선자의 청사진은 4년간의 임기 동안 현실로 그려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번엔 여수 을에서 당선이 확실한 주승용 후보가 걸어온 길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양한 지방정치와 중앙정치 경험 그리고 견고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당당히 4선에 성공하면서 자신의 정치 이력을 새롭게 쓰게 됐습니다. 지난 1995년 도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주승용 당선자. 부친의 고향이지만 학연이 전혀 없는 여수에서 무소속으로 여천 군수, 초대 통합 여수시장에 당선되며 자신만의 정치 기반을 다져갑니다. 지역 발전을 20년 이상 앞당겼다는 여수 세계 박람회를 최초로 제안했고 여수를 전국 도시 경쟁력 1위에 반열에 올리는 등 탁월한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후 3선을 이어올 정도로 지역민들의 견고한 지지를 얻어왔다. 국가 SOC를 총괄하는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정당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수석 최고위원을 맡는 등 국회와 당에서도 중량감이 돋보였던 주승용 당선자. 재작년 6.4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이후에도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치며 중진 국회의원으로서의 노련함을 과시했고 현재는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 새 야당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주승용 당선자. 당당히 4선 국회의원의 반열에 오른 만큼 여수의 중단 없는 발전을 지역민들은 기대합니다. 순천 선거구에서는 이정현 당선자가 신승을 거두며 지역구 수성에 성공했는데요. 야당 텃밭에서 3선의 신화를 이뤄내기까지 이 당선인은 스스로 고난의 정치 인생을 선택해왔습니다. 호남 지역주의의 벽을 깨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당당히 3선 신화를 이뤄낸 이정현 당선자. 지난 19대 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까지 야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면서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곡점을 찍어내기까지 이 당선자는 고난의 길을 걸어와야 했다. 이 당선자는 30여 년 전 호남이 발전해야 한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보수 정당인으로 고난의 정치 인생을 시작한다. 그는 호남 출마만을 고집스럽게 지켜오며 지방선거와 총선 때마다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총선에서 광주로 출마해 낙선한 뒤 호남 포기 전략을 거둬달라는 열변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마음을 움직였고 제18대 비례대표 국회 입성을 시작으로 대선 캠프 언론특보,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역임하며 호남의 여당 정치인으로 입지를 굳혀간다.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 7.30 보궐선거에서 또 한 번 호남 정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한 번 더 승부수를 띄운다. 이 당선인은 서울 동작 을로 출마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예상을 뒤집고 야당 텃밭인 순천으로 출마했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신승을 거두게 된다. 이정현 당선인은 이제 현안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진정성으로 이제 20대 총선에까지 당당히 승리하면서 자신의 정치 인생의 최고의 이력을 쌓을 수 있게 됐다.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의 당선이 확실합니다. 원내 입성에 성공한 정인화 후보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아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정인화 후보는 유독 힘든 성장기를 보냈다. 산골 오지였던 광양시 옥룡면에서 태어나 중학교 마치기조차 힘들었던 그는 조기 취업을 위해 공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정 후보는 그러나 전남대 법대에 진학하며 인생 첫 번째 승부를 걸었고 행정고시를 통한 엘리트 관료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냈다. 이후 여수시와 광양시 부시장 등을 거쳐 광양경제청 행정개발본부장까지 지역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직접 세풍산단과 황금산단 등 지역경제의 큰 주춧돌을 하나하나 놓아갔다. 자연스럽게 지역 행정 책임자로서의 그림을 그려가던 정 후보는 재작년 지방선거를 기회 삼아 광양시장직에 도전했지만 대중적 인지도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 이후 절치부심의 2년. 정 후보는 불과 두 번째 도전한 선거전에서 관록의 삼선 의원을 무너뜨리는 이변의 주인공이 된다. 정인화 후보의 성공시대를 이끌어온 힘은 힘겨운 어린 시절을 극복하며 다져온 단단한 의지였다. 이제 자신을 키워준 지역의 정치적 대변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지금 그의 가슴속 의지가 그려낼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기대해본다. 현역 의원의 맞대결이 포함되어 관심을 끌었던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교수에서 군수, 국회의원까지 황주홍 당선자의 다양한 발자취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1952년 강진에서 출생한 황주홍 당선자. 대학생으로서 암울한 유신 시대를 몸소 체험했고 결국 군 복무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1년 동안 정치범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선택한 미국 유학길. 서양 정치 사상을 공부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키워가던 도중 6월 항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 한인사회에서 조국 민주화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1993년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던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을 통해 정계에 발을 들인 그는 이후 건국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직까지 사임하고 고향 발전에 힘을 쏟기로 결심한다. 군수를 역임하는 동안 보여준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행보. 정당 공천제 폐지 운동을 주도하며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뒤 당당히 3선에 성공한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며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황주홍 당선인. 고흥, 보성, 장흥, 강진 4개 군을 짊어질 새로운 일꾼으로 지역의 융합과 발전이라는 만만치 않은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여수시 라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 원용규 후보가 38%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강현태 후보를 5.7%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고흥군 나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 송인숙 후보가 38%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박철수 후보와 5.6%포인트 차로 군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어제 오전 순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서면 제3투표소에서 68살 A씨가 동명이인 B씨의 명의로 투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나중에 투표소를 찾은 B씨가 이의를 제기해 선관위와 경찰이 출동하는 등 투표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 확인 절차 과정에서 신분증과 선거인 명부상의 주민등록 번호를 대조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며 B씨가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0대 총선 투표율은 19대 총선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선거구의 투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여수가 59.8%, 순천 68.8%, 광양 62.8%, 고흥 69.6%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지난 19대 총선 투표율은 여수가 52.1, 순천 62, 광양 55, 고흥 65.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선거 이후 당선과 낙선에 대한 불법 담내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끝난 뒤에 후보자와 정당의 당직자가 축하, 위로, 담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합니다. 선거구민이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수시가 기후보호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기후보호 주간 행사는 오는 21일부터 사흘 동안 관광 여수, 해양을 통해 미래로란 주제로 거북선 공원 등 시내 일원에서 열립니다. 기후보호 주간에는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과 1가정 1전등 끄기, 우리 바닷길 시민 건강 걷기 대행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기후보호 주간 행사가 시민들에게 저탄소 생활 실천에 대한 동기부여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아침 안개가 말썽입니다. 평소라면 이 시원하게 보였을 서울 시내 전경이 오늘 아침은 형태만 간신히 확인할 정도입니다. 어제 비가 내려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진 데다 바다 안개가 밀려오면서 갈수록 안개가 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서울의 가시거리 3km 안팎으로 맑은 날씨의 가시거리인 20km보다 훨씬 짧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요. 현재 가시거리 양평이 80m로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고요. 인천이 200, 보령 300, 목포도 600m에 불과합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뿌연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황사예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높은 상공을 지나겠지만 일부가 땅으로 떨어져 곳곳에서 약하게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상정보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9.9도, 광주 13.8도, 대구 13.1도로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주 21도, 부산 23도까지 올라 남부지방에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